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협소한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면서도 기기묘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에 있는 백돌 한 점을 정확하게 포획을 하면서 한 집을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역시 바둑에서는 한 집 가지고는 삶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흑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한 집을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엄청난 매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좀 약간의 베개의 결함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여기를 한번 좀 찔러보고 싶은 충동감이 확 올라오는데요. 자, 당연히 백은 이렇게 늦춰주진 않을 거예요. 늦춰주다 보면은 이렇게 진출을 하다 보면, 자, 이제는 김밥 옆구리가 터질 일만 남아있죠. 따내면서 백이 이제 늦춰받는 것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은 당연히 여기를 이제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 한번 따내야 되는데 돌려차기까지 완성 지으면, 자, 이거는 정말 흑이 완전히 대성공을 거두는 그런 변화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뭐 이거를 이제 와서 양보해가지고는 이 흑대마를 잡아 세울 수가 없어요. 자, 뭐가 과연 문제였죠? 그렇죠. 늦출 때와 늦추지 않을 때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고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가까워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늦출 때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보면 약간의 결함이 있어 보이겠지만 그래도 백이 요 양호구 돼 있는 돌이 아주 안성맞춤으로 백돌을 모두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엔 이제 공격 들어가는 거는 백이 그냥 단순하게 받아주더라도 여기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이도를 살리다 보면은 결국은 옆구리가 터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뭐 이런 수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좀 아껴놓는 게 혹시나 모를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서 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거 찌르는 것도 아껴놓는 것이 현명한 그런 처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수를 저희가 항상 뭐라고 부르죠? 보리 선수라고 부릅니다. 보리 선수는 내가 선수를 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굳이 먼저 해놓는 거를 보리 선수라고 하죠. 자, 그것만 이제 아껴줘도 고수의 반열로 한층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바깥쪽 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안쪽에서 뭔가 좀 한 집을 더 마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좀 냅다 찔러 볼까요? 자, 일단은 백도 늦춰받아 줄 일은 없겠죠? 그러면 여기를 찝으면 자, 문제가 생기는 백을 어렵지 않게 감상할 수 있어요. 자, 백이 한 점을 지금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잡으러 와도 뭔가 좀 때가 늦었다는 백의 모습을 바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보리 선수가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돼 있으면 이제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흙 전체가 잡히게 되는 거고, 요런 보리 선수가 하나가 아껴져 있다면 이제는 여길 반격을 가해서 백돌 석점을 잡아냄과 동시에 이 흑대마를 모두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역시 백이 이렇게 호락호락 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백은 여기를 당연히 멈춰 세우게 될 거예요. 여기를 젖혀갈 수는 있죠. 하지만 백이 여기를 늘어도 되고 조금 더 이렇게 큰 자리 가면서 손을 빼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한 집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흑이 한 집 내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좀 솔직하게 들이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역시 좀 더 약간 기재 넘치는 수를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좀 여기 공간에서 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일선에 가는 수가 뭔가 좀 묘수가 될까요? 근데 일선에 가는 거는 글쎄요. 이게 일선에 미끄러진다라고 해서 집 모양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생기네요. 자, 이쪽을 찝어가도 백이 여기를 찔러갔을 때 이 끊는 단점이 아직까지는 제 구실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백이 공배가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일선에 가는 정도로는 뭔가 좀 두 집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이죠.
요걸 하고 나서 막더라도 공간이 안 나와요, 공간이. 자, 그렇다고 뭐 이렇게 1에1에 정말 미친 듯한 그런 천재적인 묘수가 있을 리도 없고요. 자, 이거 뭐 끼워봤자 단수 치고 나서 여길 이어줘도 자, 흑돌은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정답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무조건 요 2선 어딘가에서 좀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일단 여기에서 이걸 제외하면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두 점의 이 원군이 이 1번까지 슬라이딩을 해줘도 충분히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백이 이렇게 갈라 놓으려고 해도 이렇게 뭔가 좀 징검다리 역할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백이 또 갈라 놓으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자, 흑이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백이 이걸 한 번 더 막았을 때 이제 흑이 아차쿠나 싶죠. 이거를 이제 이으면은 여길 젖혀가지고 끝내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끝내기 문제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흙이 이거를 넓혀가는 걸 잠깐은 구상해 볼 수 있지만 역시 이 자리를 먹여치면은 옥집이 되면서 흑돌은 모두 잡히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걸 보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중간 과정에서도 놀랍게도 흑한테 기회가 한 번이 떨어졌었는데요. 자,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백이 바로 요 멍텅구리 사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요럴 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찬스가 한 번씩 나오곤 합니다. 여길 막았더니 백이 막더라. 그래서 궁도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제 흑이 반격할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길 뒀더니 막아서 안 되더라. 고로 요 자리가 나한테 급소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백이 차단 안 돼요. 끊으면은 백돌이 오히려 잡혀버리죠. 자, 그래서 백이 이제는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백이 원하던 그림이 아닙니다. 막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늘어주면, 자, 대궐 짓고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거는 진짜 대궐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백이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이게 공격을 할 때 자충,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백이 흑을 살려준 결정적인 이유는 보리 선수를 너무 앞세우다가 반격을 당해서 살려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 자리를 막아가서 흑이 이쪽을 두면은 좁혀주고요. 자, 여기 늘어봤자 옥집. 만약에 흑이 반대쪽으로 넓혀가면은 이제 아까 하고 싶던 교환을 요렇게 먹여쳐가지고 흑대마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백은 요 6번으로 조금 더 약간 멋있어 보이는 척 이렇게 돌을 더 키워 죽이는 것도 가능하고 집으로도 이게 동일합니다. 두 점을 잡혀줬지만 안쪽에도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바로 막아가는 것이 훨씬 좋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백은 좀 더 다르게 얘를 먼저 선수하면 이제 미는 것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쪽에 약간의 맛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끝내기처럼 붙이면 늘어주다 보면 이제 이것도 맞고 요 꼬랑지라도 이제 살려주는 수가 남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걸 이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또 넘는다든지 이걸 붙여가지고 또 패하면 되니까 이런 맛도 생기게 될 뿐더러 가끔씩 진출이 불가능할 때는 어딘가로 끝내기를 허용하는 그런 수도 생기게 되죠.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밀어가서 흑돌이 잡히긴 하는데요. 가장 좋은 수는 그렇죠.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백은 이 흑대마를 놓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정확하게 갖다 준다면 이제는 두 집이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순을 잘 짜봐도 옥집, 반대쪽으로 수순을 짜보더라도 지금 늦지 않게 찔러놓고 젖히면 되니까 옥집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수는 보리 선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괜히 이런 것 좀 폼 잡고 아꼈다가 여기 이어가면은 오히려 흑한테 집을 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막는 순간 이제는 흑이 아무리 용을 써도 두 집을 낼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요 일대에 대한 이제 끝내기 부분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 지금 전투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두고 나서도 아까도 젖혔으면 되긴 합니다만 가장 깔끔한 게 여기를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급소가 이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데요. 항상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딱 붙여갑니다.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걸 둬서 백한테 너 어디로 막을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쪽을 막을래? 그러면은 이제 백의 수 읽기는 자, 이제는 이 수가 정말로 보리 선수가 됩니다. 백이 이 수를 한번 교환하는 순간 흑의 궁도를 줄이다 보면 이 넉점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흑이 살아가는 모양이 돼요. 자, 이걸로 반대쪽을 빠꾸를 한다고 하더라도 괜히 요 선수를 한번 내주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흑은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급소에 대한 이해도를 확 넓혀가지고 여기를 한번 찔러주면 이 흑대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을 젖혀주면 이제는 먹여치면은 전부 다 모조리 아무리 돌을 따내도 옥집밖에 안 나는 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길 찔러가지고 흑이 잡혔잖아요. 맞아요. 흑이 그 급소를 반대로 쪼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좀 두 집이 날 것 같은데 하고 여기를 찌르고 들어오면 그때 단수 한 방, 그 다음 연결 한 방. 이러면은 다시 한번 두 집이 확보가 되는 흑의 모습이고요. 자,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지금 백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뭐 여길 끊는다면 늦지 않게 단수 한 방, 그 다음 여기를 늘어주면은 아주 예쁘게 알뜰하게 흑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걸 안 받는다. 자,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백이 먹여쳐서 집을 깨도 흙은 늘어주면 자 이거는 뭐 백이 여기저기 뻥뻥 터져가지고 흙이 너무나도 쉽게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아 막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반대쪽으로 막아야 했을까요? 자 이렇게 막아서 요돌이 도망쳐봤자 여기 이어주면 그 다음에 어차피 흑돌은 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한번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백이 나름대로 고심을 하긴 했어요. 이걸 두더라도 여기를 두면 단수는 칠 수 있으나 요거 따내주고 단수는 칠 수 있으나 바 받아주더라도 이었을 때 먹여치면 결국은 옥집 흑대만은 잡혀버리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백이 준비한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백이 못 본 게 있어요. 자 흑은 역시나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계속해서 아까 백이 이 자리를 갔을 때 흑이 잡혔고 흑이 여길 갔을 때 살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백이 단수를 치면 이제는 이도를 살리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하지만 흑이 이도를 살리지 않고 딱 돌려차기.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길 탁 끊어가지고 따내게 만들고 딱딱딱 이렇게 돌려주면은 백돌은 꼼짝 못하고 포도송이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자, 흑은 정말 커다란 궁전을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착각이 이렇게나 무서워요. 그러면은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제는 뒤로 빠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이 선수를 감사하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집을 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백이 여기에서 이쪽을 이제 이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흑도 마지막까지 방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둬가지고 꼬리를 살릴 순 있어요. 하지만 몸통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면 넘어가지고 패를 결행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흑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패로 살리지 않고 이렇게 이어가면은 더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두 집을 내고 살았고요. 백이 잡으러 오겠다고 욕심부렸을 때 이제 이돌을 공격하면 이제 큰일 나죠. 백이 반대쪽으로 빠꾸를 해버리면은 백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백의 계략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요석을 때려내야만 이 흑대마에게 삶을 선물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래 가지고 결국은 또 흑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눈치채셨죠? 맞아요. 지금 공격이 살짝 뭔가 좀 미흡하게 들어가서 그래요. 자, 바로 공격은 요 흑이 두는 자리에 그대로 늘어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여길 붙이면은 이쪽을 나가서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여길 둔다고 해도 이렇게 둬도 되지만 사실 이 두 점에 대한 공격을 가할 때는 결국 이렇게 둬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안형으로 보나 집으로 보나 모든 면을 보더라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흙이 이런 걸 먹여칠 때는 또 현명하게 처신을 해줘야겠죠. 따내놓고 이게 얼핏 보면 패로 보이긴 하지만 백은 이쪽을 이어주고 따냈을 때 그대로 막는 수읽기까지 완성을 시킬 수 있다면 자, 아무 걱정 없이 이 돌들을 모두 제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도 이렇게 돌을 키워주는 수가 있어가지고 흑대만은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좀 어느 정도 좀 맥점이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 모든 게 해결이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정말로 위험천만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이쪽을 밀고 나갔을 때 최소한으로 이렇게 두더라도 이제 백이 끊으면 이제 돌려차기가 있다 보니까 백의 입장에선 이거를 이제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끊어가면은 결국은 패는 최소한 보장이 되는 거고, 그거 대신에 백에 이제 잘못 둔 수를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실전을 두다 보면 상대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를 응징할 바에는 응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바로 응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게 왜 더 똑바로 응징을 하는 수가 될까요? 일단은 막는 거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얘를 늘어갈 수 있는데 뒤로 막으면 가급적이면은 패를 안 내주고 살리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패를 안 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수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늘어주고 나서 이렇게 쏙쏙 늘어주면은 패를 안 내주고 흑이 그냥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의 최후의 반격이 있어서 내가 잘못은 인정할게. 근데 일단 여기 먹여쳐 주면 그래도 패라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자, 흑은 노노노노노 안 되죠. 이렇게 다시 한번 반격을 가해주면은 백은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말게 됩니다. 자, 수상전을 어디로 두더라도 백이 한 수 느린 그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자, 흑이 백을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쪽을 뒀을 때 젖히면은 결국은 백이 수상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센스 있게 이쪽을 먼저 늘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걸 뒀을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게 안쪽이 어디 쪽인지 바깥쪽이 어디 쪽인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지금의 안쪽은 이게 안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흑돌이 잡혀버려요. 자, 이렇게 흑이 한 수 느린 그런 모습인데 수상전을 할 때 기본은 어지간해서는 바깥쪽을 이렇게 메꿔주면 자, 백도 열심히 따라갑니다. 하지만 흑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 백이 이쪽을 두면은 바깥쪽을 메꿔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흑이 백을 잡는 그런 모습이고 백이 방향 전환을 하면은 이제는 여기가 안쪽이 되고 다시 바깥쪽의 공배가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백의 실수를 처절하게 응징을 해줘야 기분 좋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수는 어떻게 되더라도 악수란 얘기예요. 자, 정답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꽝 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백이 찌르고 단수 치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수순에서 실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실수들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여기를 찔렀을 때 이걸 뒀잖아요.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 백진 안에 결함이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를 끊어가지고 따낼 수 없죠. 돌려차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연결을 하면은 패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패 이후의 변화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패가 났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백이 이쪽을 이렇게 내려 빠지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자, 이제는 넓혀봤자 그때 젖혀가면 옥집이죠. 집이 안 나요. 자,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흑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백이 두는 급소 자리를 먼저 꽝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거 당연히 안 되고 끊는 것도 돌려차기 준비 완료. 자, 그래서 백은 연결할 수밖에 없고 자, 이제부터 이제 흑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선의 수순이 필요합니다.
넘어가지고 끊었을 때 분명히 패죠. 하지만 흑은 자신 있게 이렇게 팩감을 사용을 이제부터 해줍니다. 팩감을 쓰더라도 수순을 잘 짜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패를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체 팩감이 아직까지도 도사리고 있고요. 자, 패 한번 들어가 보지 했는데 자체 팩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곳은 이제는 팩감이 되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중반전에는 이 팩감 하나로 인해서 바둑의 승패가 판가름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팩감은 백역을 따냈을 때 정확하게 이쪽부터 먼저 구사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둬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 악수를 줄이는 것이 좀 더 좋은 그런 습관이 됩니다. 자, 일단 해소하는 것은 흑도 해소해버리면은 대성공이 되죠. 자, 그리고 백이 이쪽을 공격을 먼저 한다라고 치는 것도 따내는 순간 결국은 양쪽이 걸려버리는 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한 방을 따냅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제 패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늘어갈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백이 따낼 때 아까 처음에 아껴놨던 그 필살 보리 선수 필살기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흑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어요. 해소하면은 바깥으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진출. 이렇게 진출할지 이쪽을 단수 치고 나서 호구 치면서 진출을 할지 조금 나는 더 고수인 척을 하고 싶다. 아, 척이 아니죠. 사실 고수의 행마가 맞아요. 요도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한껏 무겁게 해주고 나오다 보면은 백이 막아설 수는 없거든요. 막아서는 순간 백이 이제 이렇게 김밥 옆구리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이쪽을 두다 보면 결국은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흑이 좀 더 럭셔리한 행마들을 구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한층 더 흑대마를 잘 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마법에서도 어마무시하게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데 끊는 수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살아나는 것이 결론이 돼요.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번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백이 여기에서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쪽을 이어가면 두 집이 나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아주 협소한 공간이었는데 숨겨져 있던 급소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다. 그래서 백이 여길 찔러주면 흑은 젖히는 것을 잊지 않고 교환을 한 다음에 요 패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초장에 아껴놨던 팩감을 시적절하게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을 따내가지고 백이 자체 팩감을 쓰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패를 걸고 비장의 필살 팩감을 써내면서 이렇게 패를 통해 가지고 흑대마를 살려주는 것이 정답이었고요. 자, 백은 패로 연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패를 해소하고 나면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 이제 아무래도 흑돌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좁은 곳에서 어마무시한 그런 변화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자, 오늘 시간도 역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는 항상 통용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보리 선수를 아끼는 자, 맛을 아끼는 자가 왜 고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협소하고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면서도 기기묘묘한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 쪽에 있는 이 흑돌들과 여기에 있는 백돌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흑은 이 바깥쪽에 있는 돌들이 백을 감싸고 있고 또 백도 이쪽에 있는 돌들이 흑을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외곽에 있는 백돌한테 타격을 줘가지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 그것이 쉽지만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백한테 패조차도 내주지 않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멋들어지게 걷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안쪽에서 몸싸움을 벌이기 전에 역시 바깥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끊는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끊고 싶은 생각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자, 백은 당연하게도 이쪽을 단수를 치면
늘어가는 것까지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이 바깥쪽이 이렇게 뻥 터져 있어가지고는 이 백도를 봉쇄를 시켜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이런 데라도 가봐야 되는데 역시 백이 그냥 치고 나가게 되면 흑지는 김밥 옆구리처럼 빵 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백한테는 아무리 이렇게 공격을 잘해도 백이 이렇게 활개치고 이렇게 넓혀 나가게 된다면 흑은 이제 특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둘 때도 무심코 이제 두기가 좀 쉬운 장면이긴 한데 백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해요. 이게 이제 만약에 흑이 이 안쪽에 있는 수상전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다음 수가 떠오르시나요? 자, 이제 일감은 당연히 이쪽을 이렇게 양단수를 쳐가지고 흑의 단점을 응징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쪽을 이렇게 딱 끊었을 때 백이 이어가지고 이도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굴뚝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던 백 스스로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흑이 이쪽을 딱 늘어가면은 이쪽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들어갈 수도 없는 양자충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이쪽을 빵때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하지만 흑은 이쪽까지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패로 이끌어내는 결함 같은 것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 팩감을 이제는 뭐 요런 데 하나 먹여쳐서 자체 팩감을 쓰고 두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고, 뭐 만약에 지금 이제 흑의 입장에서 이 꼬리라도 좀 버리는 것이 싫다. 그러면은 자체 팩감을 조금 더 현명하게 뭔가 이런 데를 젖혀가지고 어차피 이제 백이 여길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한테 빵 때림 하나 더 허용을 하고 아니죠. 제가 수순을 잘못 짰죠. 요렇게 단수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젖혀가지고 백한테 빵 때림을 더 하나 내주면서 요 패를 이겨가게 되면은 뭐 훌륭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당장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백도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백이 이제 패라는 그림을 내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걸 뒀을 때 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뭔가 좀 중앙에 이렇게 봉쇄를 허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도 이제 만약에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를 한 번 더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만 이 끊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백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곳을 공격하고 싶다라고 해서 공격이 항상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본 수상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많고 많은 일감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수가 뭔가 이런 자리는 여기를 냅다 좀 먹여치고 싶은 충동감이 강하게 들죠. 백이 이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백의 입장에선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흑도 수상전의 기본이 바깥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백이 이제 여기를 막아주길 기대하고 정말 이렇게 함정을 남기는 그런 꼼수 같은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좋죠. 일단은 백이 이 자리를 이어간다면 여길 찌르고 들어가서 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흑이 나름대로 패라는 성과를 거둬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백이 정말 더 현명하게 이 자리를 이렇게 딱 막아가게 되면 자, 흑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는 평생 들어올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고 백은 이제 뭐 유가무가라서 지금 이렇게 흑이 메꾸고 해도 이미 자연사예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따낼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 지금 흑이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죠. 둘 거면은 마저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젖혀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이제 수상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시나 패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뭔가 좀 수상전을 약간 좀 서둘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먹여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맥점이긴 한데, 그게 이제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모양 자체가 요런 돌 위치, 이게 이제 요렇게만 돼 있어도 지금이야말로 이제 먹여치는 것은 환상의 맥점이 되거든요.
자, 이제 이게 딱 한 타이밍이에요. 이걸 두면은 이쪽을 단수 치면은 다시 한번 이게 유가무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흑돌이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뭔가 단수를 이렇게 쳐주자니 이제는 백돌이 이제 흑을 자연스럽게 또 두지 않더라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이제 환상의 맥점 먹여치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몰아떨구기를 만들면서 돌려차기로 백돌을 멋들어지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공배의 위치, 돌에 메꿔져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맥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암기만으로는 절대 맥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먹여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역시 그렇죠. 그냥 이렇게 뒤로 단수 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백은 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 놓고 흑은 절대적인 한 수. 지금 잠시만요. 이걸 제가 수를 그렇죠. 맞죠. 요렇게 두고 나서 그 다음 여기를 두고 나면은 이제 절대적인 한 수예요. 여기를 두는 거는 막혀서 안 되다 보니까 흑은 이제 이쪽을 이렇게 삐집고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백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게 이제 돌이 단수라고 해서 그냥 따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흑이 젖혀가는 수가 좋아가지고 자, 이제는 먹여쳐도 따내면은 백돌이 자연사가 됩니다. 자, 백은 이제 수상전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요렇게까지 막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이 여기를 들어가는 건 전혀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이쪽을 늘어갈 때 다시 한번 이제 백이 선패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역시 패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흑이 뭐 이거를 이렇게 붙이더라도 결국은 뭐 백이 이렇게 먹여쳐 줄 일은 없으니까요. 스스로 선패를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죠. 단수를 치고 자, 요렇게 따내는 것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흑이 오히려 집으로 손해가 됩니다. 지게 된다면 말이죠. 자, 패를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냥 뭔가 좀 이쪽을 두는 것이 약간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안쪽 수를 안쪽에 있는 수를 스스로 메꿔줬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좀 타이밍이 안 잡힌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교환하지 말고 일단은 백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됩니다. 자, 이걸 두면 이제 백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받는 것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은 수를 좀 메꿔가 보면 자, 흑이 기다렸던 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수 한 방을 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단수를 치면은 백돌이 정말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도가내든 쥐처럼 잡히게 되는데요. 자, 이제 백이 결국에는 이제 수를 메꿔가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이게 안쪽 수를 스스로 메꾸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수상전의 원리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자,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를 무심코 젖혀준다면 유가무가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흑이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단수를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꿔가면은 백돌은 꼼짝도 못하고 모두 다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이 수를 함부로 메꿨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뭔가 좀 백이 큰 코 다칠 뻔했다 보니까 수를 메꾸지 않는 것이 좀 현명했을까요? 이렇게 수를 늘리는 거죠. 이렇게 흑이 맥점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 왜냐면 이렇게 늘어가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자, 이게 얼핏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흑이 메꾸고 여기를 막으면은 빅패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흑이 대성공이 됩니다. 흑은 뭐 저도 빅이고 이겨내면은 이걸 이겨내서 되따낸 다음에 다음번에 메꿔가지고 이걸 이제 백을 되잡는 그런 이제 위험 부담감이 제로인 그런 빅패가 남게 되는데 자, 그래서 백이 이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거였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는 또 요 안쪽에서 급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한번 먹여치는 게 이제 이럴 때는 주요합니다. 백은 따낼 수밖에 없었고 잊고 나면 이 마지막 수를 허용을 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백돌이 뭉탱이로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자, 흙이 수를 메꿔야 돼요. 메꿔주고 연결하면은 다시 한번 빅패. 자, 이제 100도 뭐 이 정도면은 뭐 흙도 만족할 만한 것 같고 100이 좀 아쉽긴 해요. 100이 그러니까 흙이 100을 잡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100이 만약에 흙을 잡을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빅패를 내준다. 자, 100은 좀 많이 좀 진한 아쉬움이 남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좋은 수라면은 인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좋은 수가 아닌데 그걸 못 보고 넘어갔다면 100은 아쉬움이 진하게 남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안 메꾸는 거예요. 안쪽을 안 두는 게 그나마 항상 차선책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은 따내는 게 패를 먼저 따내서 이제 선패 후패를 나눌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안쪽 수를 안 메꾸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흙이 아직까지 여기를 먹여칠 준비가 그다지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제 이 자리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흙한테 여유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따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를 메꿔갔을 때 요 있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들여다보는데 바보가 있지 않는 바보가 없다. 뭐 이런 격언이 있지만 지금은 이으면은 완전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100은 여기에서 반드시 이쪽 일선 자리를 막아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결국 따내면은 이쪽을 이어가는 거고 자, 이쪽을 늘면은 이렇게 따내가지고 다시 100선패가 나왔죠.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요럴 때 흙이 가급적이면 안 따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쪽을 늘어두면 어차피 100이 요 한 점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은 허용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00이 이제 이쪽을 쳐야 되는데 요렇게 따내면은 그래도 이제 선패를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패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100이 이 패를 다시금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요게 이제 패감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어져 있을 수도 있고 요 자리가 흙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선패가 맞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100이 나름대로 잘 싸워가지고 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모습인데 자, 맞습니다. 흙도 만약에 이 패를 견뎌내고 싶다면 자체 패감을 써가지고 그러면 두면 어떡하냐 이쪽을 끊어서 100이 어차피 이쪽을 둘 수는 없어요. 이쪽이 축이 되다 보니까 굳이 얘를 상대해 줄 이유가 없죠. 뭐 그래서 100이 여기를 잡으면 그때 됐다내면 되지 않냐. 그럼 어차피 이제 여기를 해결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패를 따냈을 때 흙은 이렇게 두는 것이 패를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이 되겠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100이 이게 사실 한번 기회를 준 거거든요. 요 수가. 네. 이거를 두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100은 그대로 요 자리, 여기를 막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흙이 집을 부시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세 가지가 있죠. 그냥 단수 한 방. 자, 결국은 100이 선패가 나오게 돼요. 피할 수가 없죠. 패를 안 낼 수는 없을까요? 먹여쳐가지고 단수를 쳐서 이으면은 여길 따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자, 착각이 바로 드러나죠. 스스로 자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 따내는 모양이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자충 관계 때문에 착각이 나오기 때문에 수읽기를 하다 보면 돌을 덜어냈을 때에 대한 수읽기가 항상 가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 그 다음 방법인데요. 결국은 다시 한번 100이 선패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100의 입장에서도 이제 선패를 안 내주기 위해서 이런 데를 먼저 따내는 것이 좋지 않은 수가 됩니다. 어차피 이제 패는 패인데 흙이 선패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늘어가는 것도 이쪽을 막아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야, 이거 진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안 풀리네요. 그럼 이번에는 그렇죠.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여기를 젖히는 거예요. 젖혀서 물어봅니다. 막지 않겠니? 그러면 딱 먹여쳐가지고 이렇게 딱 요리를 하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됐다. 자, 이렇게 이제 흙이 100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 이제 스스로의 감탄사도
감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막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흑이 예상했던 그림이 다시 한번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따버리니까. 그럼 뭐 먹여치는 거를 반대로 해도 결국은 백이 굳이 메꾸지 않고 뭐 이렇게 두더라도 유가무가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자, 흑이 이제 뭐 먹여치는 거를 이제 그럼 기다려 볼까? 이렇게 해도 결국은 여길 이으면은 자, 이제 유가무가가 다시 생성이 되게 돼요. 아, 이거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자, 그렇습니다. 급소 자리를 잘 찾았어야 돼요. 많고 많은 그런 급소 자리가 있는데, 바로 정확한 급소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여기를 뒀을 때 이쪽을 막아서 이제 안 됐잖아요. 그래서 흑은 여기를 이제 갖다 붙여주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급소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맥점이 도저히 센스가 안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백이 막으면은 그때 연결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식의 유가무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 지금 밑에 배붙여 놓은 수가 애초에 일감으로 떠올랐던 그 먹여치는 환상적인 타이밍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이을 수 없죠. 따내야 돼요. 그때 다시 한번 단수. 백이 여길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요 배붙임 하나가 이 전투를 승리로 흑한테 안겨다 주게 됩니다. 따내면 됐다 내가지고 어마무시한 활약을 했죠. 자, 그럼 백이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어가면 자, 이제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유가무가를 줄 일이 없어요. 바로 그냥 단수를 쳐가지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뺏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투를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따내는 거는 넘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뭐 여기를 잇는 것도 이렇게 잇는 거? 여기 두는 거는 그래도 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개가 없는데 요 2개 남았네요. 자, 먹여치는 거는 어떨까요? 먹여치는 거는 일단 이런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 자, 정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흑은 이제는 이 먹이를 줬기 때문에 이 돌은 독사가가 아닙니다. 그냥 꿀사가로 쟁취를 해버리고 백이 단수를 치면 여기를 이어주더라도 백이 여기를 지나갈 때 막아서 수상전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끝이면 좋겠는데 사실 백의 최후의 반격이 있어요. 이거를 견뎌내야만 이 문제를 똑바로 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도 최선의 응수를 찾아줘야죠. 그렇죠. 바로 여기를 그냥 있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먹여치는 거는 스스로 이제 활로를 줄였기 때문에 백이 뭐 어디를 막더라도 패도 날 수가 없어요. 백이 그냥 잡혀버리게 돼요. 하지만 백이 이쪽에서 이렇게 뒤로 그냥 연결을 해주게 되면 흑도 살짝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이으면 백이 여기를 막아서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백이 빅패라도 내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어쨌든 백이 만약에 설령 이 패를 진다고 하더라도 연타를 2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잡히는 것보단 낫죠. 살릴 수도 있고 빅을 이겨낸다면 이 패를 이겨낸다면 이 돌을 살려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흑은 빅패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잡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잡는 게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둬가지고 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자, 이제는 정말 절묘하게도 요 패가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 보통은 눈에 가시거리는데 지금은 오히려 효자 역할을 합니다. 자, 이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백이 패를 물론 따내고 봐야죠. 근데 백이 패감을 쓰고 여길 따내더라도 이쪽을 이어주면은 놀랍게도 백돌은 모두 잡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돌을 살짝 수정을 해보면 요 돌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백이 다음에 여기를 두면은 나름대로 한 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백이 뭐 좀 견뎌볼 수 있어요. 중반전에. 근데 이게 실전처럼 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패가 오히려 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이 따내면 되따내는 거죠. 자, 백은 패감 쓰고 되따내야 돼요. 흑은 패감이 필요가 없어요. 양패로 이 백돌들을 모두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도 양패를 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잡힌 건 잡힌 거고 다른 곳에서 전투를 하다 보면 패가 나왔을 때 흑의 부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흑은 패를 고려할 수 없는 그런 바둑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바둑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따냈을 때 흑이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이도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평생 할 수 없는 고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백이 패를 툭툭 따내면서 이렇게 따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흑도 어쩔 수 없이 패가 나오는 곳마다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다른 곳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꼭 양패를 내주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좁은 곳에서 정말 환상적인 맥점이 숨겨져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였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먹여치는 요 자리가 공방 간의 급소였는데 흑의 입장에선 준비가 필요했고 백도 그곳을 쟁취함으로써 양패로 백을 잡혀주는 것이 가장 좋은 진행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법 큼지막한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뭐 수상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맥점 문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맥점 문제로 불리는 경우가 좀 더 많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안쪽에 있는 흑돌 요 7점이 정말 바깥으로는 진출을 할 수 없게끔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흑에게도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긴 있어요. 여기 있는 백돌 석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백돌 석점이 아직까지는 이제 온전치 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이 돌도 뭔가 좀 축이 성립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이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부분만 이용해 가지고는 지금 뭔가 백돌을 타격을 주기가 좀 쉽지 않은 장면이죠. 자, 하지만 흑은 원래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를 정확하게 다 사용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서 백 한쪽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이 흑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멋진 요리사의 비법을 흑이 준비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하게도 일단은 요돌한테 뭐 타격을 주는 것은 가능치가 않아요. 백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조금 무섭다라고 하면 이렇게 메꿔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더라도 뭐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자, 뭐 이렇게 안쪽에서 두는 것도 백이 아예 아싸리 이쪽을 방어를 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어 보이고요. 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장문 자체가 나올 수도 있어서 요런 게 조금 더 쉬워 보이긴 하겠네요. 아예 이 석점을 공략을 하면서 흑이 이쪽을 두면은 그때 이제 여기를 깡총 뛰어나가면 요 끊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뭐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끊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를 이제 수를 메꿔주면 아무래도 뭐 좀 약간 야리꾸리한 그런 이제 장문을 좀 애초에 벗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흑은 바로 어딘가에서 결행을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결행을 어디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여기 끊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자, 문제는 백이 도망쳤을 때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고 나니까 장문을 씌우려고 했더니 여기를 뚫어도 뚫리지만 이렇게 뚫렸을 때 바로 석점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죠.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것만 백이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대로 오히려 백돌이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백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축으로 몰아주면은 자, 이건 정말 그야말로 흑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흑이 다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자, 무엇을 하든 간에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복이 오게 되어 있죠. 이쪽을 두면은 이렇게 치고 나가서 일단 이도를 사석작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늘 수도 있고 따낼 수도 있게 되는데 어차피 이 돌은 뭐 안쪽에서 발버둥 친다고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석점을 몰아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완만하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그냥 이렇게 메꿔가기만 하더라도
자, 이것은 이제 흙이 이 돌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흙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더라도요. 백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은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바깥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지 아니면은 조금 성급한 판단인지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뚫려 버리게 되면은 백은 100% 바깥으로 진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냅다 끼웠는데 백이 조금 아슬아슬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수는 분명히 독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길 끼웠을 때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애초에 이 돌을 붙인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이렇게 두는 것도 흙이 양쪽이 있지만 여기를 두는 것이 좀 더 현명해서 이 석점을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로 인해서 백은 여기를 끊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어간다면 그대로 이쪽을 단수를 치고 타고 나가면 자, 이거는 정말 흙 모양의 빵꾸가 나면서 흙이 아주 곤란한 모양이 됩니다. 이제 와서 수습을 하려고 해도 여기를 뽕 뛰어나가면 뭐 이런 데 나가 끊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돌돌이를 만들긴 해야 돼요. 야, 기분은 끝내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백돌이 응원군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제 와서 장문을 씌워도 백이 여기 한번 끊어주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금 이 돌이 타격을 갖다 받다 보니까 백은 이렇게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좀 문제 사이즈가 꽤나 커서 제가 큰 바둑판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큰 바둑판은 아니고 바둑판 사이즈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보이죠? 어떻게 돌이 터지게 되었는지 백은 계속해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번씩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터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흙은 장문을 쉽사리 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두는 것도 일단 최소한으로 이제 이 흙돌이 잡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뭐 백이 일단 최소한 요거라도 하나 나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스크래치를 남겨놓는 것이 좀 유리할 때가 많죠. 전투를 할 때.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혹시 바깥을 진출하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빵꾸를 내는 것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난 봉쇄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역시나 흙이 봉쇄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좋은 변화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애초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수가 뭔가 좀 패를 만들어 보기 위한 그런 유도를 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패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그래도 바꿔치기를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패를 들어오고자 했을 때 백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은 결국은 바깥쪽을 뚫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굳이 바깥쪽을 막아내고자 하고 노력을 한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붙이는 게 조금 더 낫긴 한데요. 자, 근데 이것도 어차피 이런 식의 맥점을 사용하게 되면 뚫리는 것을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흙이 타이트하게 조여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붙이고 젖혀야 돼요. 근데 끊는 거를 똑같이 두게 되면 아까랑 동일한 모양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빵꾸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안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젖혀야죠. 이렇게 두는 것도 패라도 뭘 내봐야 되는데 패를 일단 툭툭 따내다가 만약에 비상시에 패감이 없어도 다시 한번 백의 진출을 막을 방법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성급하게 맛을 지워내고 난 이후에는 뭔가를 좀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아껴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좁혀집니다. 일단은 이게 여유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가면은 여기를 메꿨을 때 결국은 이 수상전을 이겨낼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메꾸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석점이 안전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여유 있게 백한테 시간을 줄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딘가 일단 막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막아볼까요? 이걸 둔다면 이쪽을 둬서
단수를 친다면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뚫려가지고는 얘를 잡아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쪽 끊는 걸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해보기에도 너무나도 좀 재료가 충분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때 이렇게 돌려치는 거예요. 돌려치고 나면은 이제 뭔가 좀 양쪽을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결국은 이쪽을 따냈을 때 이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장문을 씌우는 타이밍도 아직까지 좀 타이밍이 부족해서 뭐 지금은 뚫어버리는 게 좋겠지만요. 너무나도 쉽게 흙에 장문이 부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첫 수는 여기를 배를 갖다 붙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본다고 끝이 나냐? 아니죠. 자, 일단은 백이 수상전은 바로 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진출 방향은 이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막아가면은 이제 백돌이 걸려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도 이런 보리 선수가 없는 게 좋아요. 괜히 뚫리는 것만 남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여기를 나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요때 외길이에요. 젖혀주고 끊어가야 됩니다. 끊는 유일한 한 수예요. 다른 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봉쇄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을 끊었을 때 유일한 한 수예요.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돌려치는 것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떨까요? 사실 여기서부터 풀어도 문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문제 사이즈가 꽤나 커졌죠. 역시나 큰 바둑판을 한번 좀 오늘은 특별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이도를 막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을까요? 양쪽을 모두 다 커버해주는 수.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타이밍을 쟁취해내는 것이 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아무래도.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장문을 씌워가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묘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백이 메꿔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단수 치면은 백이 바로 걸리는 모습이라서 백은 어딘가를 끊어야 돼요. 자,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흙은 준비해뒀던 필살기를 이렇게 탁 꺼내 들게 되면서 자, 백이 이제 이거를 다 받아주는 날에는 이렇게 받아줬다면 흙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아와서 자, 이 수상전을 멋들어지게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백은 이제 여기에서 바꿔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따내고 이런 식으로 뚫어뻥을 만들면서 또 다른 가치를 얻어가고 흙도 이제 귀를 잡는 걸 남겨놓으면서 대국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백은 이제 흙을 살려줬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선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반대쪽을 좀 끊어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여기를 한번 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수가 바로 여기를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기다렸다가 흙은 자, 지금 여기서 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흙이 이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유는 바로 여기를 단수 쳐서 이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자, 이게 물어봅니다. 백한테. 손 뺄래? 그러면은 바로 축이지. 백이 걸려들었죠? 자, 그러면 백이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을 제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흙돌이 하나가 더 튼튼해져 있다 보니까 요렇게 축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여기를 한번 치고 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일선을 가게 되면은 축이 바로 깨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꼼꼼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단수도 치고 여기도 단수도 치고 그 다음에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돌이 흙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완벽한 계획이 지금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수순이 좀 중요하긴 한데 수순이 살짝 어긋나면은 이제 또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요 머리 자리를 때리게 되면 결국은 요 축이 지금 성립이 안 돼요. 나오다 보면 이 돌이 데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백이 이렇게 슬슬 기어나가게 되면은 이쪽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또 백이 흑의 축으로 하여금 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쪽에 악수 교환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백이 버팀이 있습니다. 조금 기력대가 높으시다면 바로 찾으실 텐데요. 바로 이런 데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쪽을 돌려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따내는 순간 아까 애초에 만들려던 축이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이 축이 작동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최후의 버팀 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진신두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요 가운데를 딱 둬가지고 양쪽 축을 모두 다 방비하는 그런 멋들어진 아주 묘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좀 멋있어 보일 뿐 막상 여기를 따내고 나면은 여전히 축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축을 한번 따라가 봐야 돼요. 이런 축 같은 게 나올 때는 사실 방법은 수일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계속해서 읽어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죠. 자, 긴 수순이 나와서 결국은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진신두를 지금 깰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따내는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돌려쳐가지고 아예 뚫어뻥을 구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좀 도움을 주고 이것까지 다 뚫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둬도 여전히 성립은 돼요. 다시 한번 쭉 따라가 보면은 요 자리에서 축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수일기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꽤나 긴 수순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시점에서 이제 지금 사실 두 가지가 있긴 했어요. 요때 당시에 애초에 지금 여기를 그냥 있는 것도 수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악수를 덜 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수로 인해서 타이밍을 분명히 뺏겨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길 이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이쪽을 수를 메꿔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장문 치면은 이렇게 둬서. 자, 하지만 지금은 흑이 여기를 한번 끊어주고 그대로 이렇게 축을 몰아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축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장문을 치는 게 아니라 축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백돌이 모두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백은 이제 이 축을 바로 진행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데를 둬가지고 그런 걸 방어를 하면은 여기 장문이 성립이 되는 거고 이쪽을 끊어가지고 두면은 여기 지금 아까 요 붙여준 수 있죠. 요 수가 생각보다는 약간 악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악수를 안 두고 그냥 둬가지고 이 백돌 석점을 제압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렇게 교환이 된 상태에서 백한테 이런 수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수를 허용하는 것이 그 다음 여기를 끊었을 때 가장 좋은 변화도를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키면은 그때 여기를 또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변화도까지 다 살펴봤을 때,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 나가면은 이렇게 젖혀주고요. 끊었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주고 여기까지 마음껏 선수를 해줘요. 자, 이때 제일 좋은 수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다. 그러고 백이 살려주면 그때 이제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때려 막아서 요거를 나오면은 축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둬도 사실 문제 자체는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만 잡아내면은 정답이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백한테 바꿔치기 하는 이런 두 가지 그림을 허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악수를 조금 덜 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의 능력을 키우는 것까지가 진정한 초고수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원리가 담겨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가 있죠. 이때 석점을 먼저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백이 여기를 뒀을 때도 이런 걸 만약에 이으면은 백이 반쪽을 살려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 흑은 여기를 넣는다든지 따낸다든지 좀 더 좋은 수로 응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다렸다가 그때 이어주면은 또 다른 그런 매력이 담긴 좀 변화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여기를 장문 치면은 백돌은 잡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장문 치거나 연결하거나 이렇게 끊거나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 듣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요 최선의 수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늘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좋은 변화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양쪽의 재료를 모두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최고급 요리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